중장기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 팀장님, 우리 1화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요? 다행이다. 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외여행 좋아해? 해외여행 저 진짜 좋아하죠. 어떤 항공사 주로 이용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하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쪽을 제일 그렇지, 맞아. 보통 사람 다 그럴 거야. 네. 오늘 해줄 이야기는 그중에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시작해볼까? 네.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치렀던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뭐였을까? 88 올림픽. 맞아. 서울 88 올림픽이야. 대한항공 있었지. 대한항공 전에는 아예 항공사가 없었다고 보면 되니까 대한항공이 생기고 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오고 대외적인 자신감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야.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그때 생기게 돼. 88년도. 이제 그 바로 직전 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에서 제2 민간 항공사에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대상을 선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회사가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면 한진이 대한항공 운영하고 있잖아. 한진은 해운회사야. 그 물류회사야. 이와 비슷한 사업 구조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한 군데 더 있었단 말이야. 어디죠? 금호그룹이야. 이 금호그룹 자체는 운송업에 특화된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 두 번째 항공기 사업권을 받게 돼. 87년도 언저리에. 그리고 88년도에 인가를 내려주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최초의 이름은 서울항공이었다고 해. 그런데 서울항공이 좀 부족했나 봐. 아시아나항공 금호 입장에서는. 그래서 88년도 8월 달에 서울항공 이름을 법인명을 바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나로. 우리는 아시아로 뻗어가겠다.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이 1988년 8월에 만들어지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욕구 같은 게 분출했다고 해. 해외로 가고 싶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88년 이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어.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을 해외 못 나가게 했을까? 안 들어올까봐? 맞아. 그게 되게 커. 못 사는 나라였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해외 도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심했던 거야. 그래서 제한적이었어. 보통 가려고 하면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겨놔야 돼. 나 돈 있어요. 돌아올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외국 갈 수가 없는 거야. 담보를 두고 가야 돼. 맞아. 이제 그런 사회적 기조의 변화 속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취항을 하게 돼. 아시아나가 취항을 했어.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 아니요, 아예 모르겠어요. 항공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산업 구조? 왜 그럴까?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 일단 비행기란 것 자체 그 비행기 자체가 너무 비싸. 그리고 그런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취향 결정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성장하는데 꽤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한 20년 사이에 급성장을 거둬. 처음에 국내선으로 시작했던 항공사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90년도 말에는 미국 지항까지 성공을 하지. 국제 항공사로서 명성이 막 쌓여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 그렇게 커 나가던 아시아나가 99년도에는 상장도 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세계 최대 항공사 조합 같은 게 있어. 연맹체라고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도 가입을 해. 이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란 말이야. 생긴 지 10몇 년밖에 안 된 항공사가 세계 최대 항공기 운행 조합에 들어갔다? 그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커 나가던 아시아나가 이제 2006년도에 이르면은 그룹 자체에 큰 변화가 막 찾아와. 2006년도 들어간 금호그룹이 대한통운도 인수하고 대우건설도 인수하면서 회사 규모를 사세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지. 그때 당시 이제 그룹 이름도 명칭이 바뀌어. 금호그룹에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으로. 아마 그게
그룹 내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위상 아닐까 싶어. 한진그룹도 대한항공을 그룹명에 넣진 않거든. 맞아요. 그런데 금호는 넣었어. 그 정도로 아시아나라는 회사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같은 게 꽤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시아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고 성장 2007년, 8년도쯤 찾아와. 뭐 글로벌 항공기 평가 사이트 같은 데서 세계 최고 항공사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쯤 가서는 이제 대한항공한테 크게 밀리지 않는 정말로 라이벌사다운 위용을 보이지. 그렇게 큰 항공사가 굳이 인수합병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위기가 닥친 건가요?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아시아나 개별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모ገብ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 금호 아시아나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인천공항이 완성이 돼.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영업이익이 막 쌓이기 시작해. 엄청난 흑자들을 막 기록을 해, 두 회사 모두 다. 그런데 그 성장의 끝에 몰락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해하겠어? 이렇게. 맞아. 늘 정점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거라고. 2006년도 그러니까 아시아나 금호그룹이 회사 사서 이렇게 크게 키우면서 핵심적으로 인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 있었거든. 정말 큰 회사였고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금호그룹 자체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온 건 맞는데 2008년도에 위기가 찾아와. 흔히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때 찾아오지. 리먼 사태. 맞아, 리먼 사태.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국내외 건설 현장을 다 올스톱 시켜버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돈을 버는 회사야. 건설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수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수익이 곤두박질 쳐. 뭐 그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 다 그랬어. 문제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당시에 다 빚으로 한 거야, 그걸. 자기 돈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원래 예상은 대우가 버는 것만큼 이렇게 이자 지불하면서 이 회사를 완전 자기 회사화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회사를 인수했어. 2008년도에 위기가 찾아왔어. 아직 그걸 갚지 못했단 말이야. 흔히 그때 이제 풋옵션 조항이 발동이 돼. 주가가 어느 정도 이하 떨어지면은 대파는 조항이 있었어. 그래서 이 대우건설의 채권단들이 우리 이거 주식 휴식 조각 됐으니까 돈을 돌려줘? 막 이런 식의 요구가 막 쏟아져 나와. 그렇게 되면서 2008년도, 9년도 가면서 금호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하나씩 재매각이 되기 시작해. 그래도 금호그룹이 놓지 않은 게 아시아나 항공이야.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회생의 기회가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지고 있었던 게 아시아나항공이라 보면 돼.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고 10년? 되게 힘든 시간을 버텨왔지. 그렇죠. 버는 건 괜찮아. 근데 쓸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과정에 10년 정도 이어지면서 이제 금호 아시아나 자체가 부채가 점점점 쌓여가기 시작해. 상상 이상으로 부채가 쌓여. 원래 항공업 자체가 부채가 많은 산업이기는 해. 뭐 거기다가 2008년부터는 기름값도 많이 올라. 가장 비싼 기름 중에 하나가 항공유거든. 힘들었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 힘든 시간을 싹 보내고 2019년도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19년도에 코로나가. 맞아. 19년 말인데 한국은 2020년에 들어왔었고 네네. 2019년 하반기에 큰일이 먼저 하나 닥쳐와. 당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노선이 일본 노선이야. 반일, 불매. 그게 발생을 한 거야.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에서 반아베 정서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 불매 운동은 하겠다.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제품도 안 쓰겠다는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지 않는 노선도 한국에서는 다 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노선이 막힌 거야. 수익성에 꽤 큰 타격이 있었겠지. 플러스 회사 내부적으로 꽤 큰 잘못이 적발이 돼. 그해 분식회계가 적발이 돼. 채권단에서는 2019년도 결정을 내리지. 이 회사 매각하자. 매각해야 된다. 라고 하고 2019년도에 매각이 시작이 돼. 그리고 2020년도 가서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 터지면서 항공업 전체가 위기에 닥치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매각이 1차로 진행이 되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꽤 많은 액수를 질렀지. 한 2조 원 가까이 정도로 투자해서 회사를 사겠다라고 밝혔고 채권단 역시 거기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사태 2020년 발생을 하는 거야. 코로나.
이렇게 되면 항공사를 인수하는 거는 엄청난 적자 덩어리 가져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도 다 해결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현대산업기업이 이런 말을 하지. 뭐 너희 쪽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감춰진 부실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뭐 시간 끌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MMA 자체가 파토가 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지.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 채권단에서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되는 거야. 채권단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나마 채권단에게 좀 관련이 있던 대한항공을 연락을 하게 된 것 같아. 대한항공에게. 대한항공 역시 꽤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 항공사 자체 특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대한항공 역시 이번 기회에 아시아나를 흡수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노선에서 잠재적인 최대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자기들 사정 썩 좋지 않은데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결정을 하지. 그렇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대표 항공사 두 개가 합쳐지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 되게 중요한 이슈야. 아마도 그것 때문에 공정위 역시 이번에 좀 조건 하나 달았지. 네. 공항 내에 있는 슬롯도 뭐 내어줘라. 이런 식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게 썩 탐탁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인수합병이 어렵다고 맞아. 판단해서 결국 그거를 결정을 내렸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쳐지는 그 시너지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 중장기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워낙 부채율이 높아. 작년, 재작년 기준 1000% 넘는 부채율이란 말이야. 그 많은 부채까지 감당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도 크게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해. 뭐 사실 독과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 조건 중에 하나였어. 코로나 때문에 좀 낮춘 가격들이 있어. 그 가격들에 대한 정상화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끝난 건 끝난 거고 이제 아마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종료 이제 영업권 종료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시한부 인생인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아마 그 기간 동안 우리 항공업계도 다시 새로운 장이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시기,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 아마 이게 또 다른 시작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해. 항공사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게 참 새롭기도 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항공사가 합쳐지는 것보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현대경제신문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